놓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혼자 내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자, 3만 원 대회 하실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자, 3만 원 대회 모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고 우리 자신을 공급할 때 이런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맘스 코칭 행복해지는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최고입니다. 오늘이 최고입니다. 우리가요, 착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내가 육아를 할 때, 내가 막 주부로 살 때는 이 시간은 왠지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고, 이 시간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죠. 제가 지금 맘스 코치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30살에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겪는 그 즈음에 제 코치를 만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40이거든요. 10년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 길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늦은 때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엄마들은요, 좋은 그룹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드림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맘스 코칭 그룹에 드림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분이 어머 나는 DJ가 되고 싶어요 라고 나눴어요.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를 못 했대요. 근데 음악방송 DJ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남편에게 얘기해봐요. 에이 그 네가 무슨 DJ냐 그렇죠. 이제 음악도 모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룹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어머 솜사탕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하고 딱이에요. 내가 뭘 도와줄까요? 막 옆에서 후원하고 지지했어요. 놀라운 거 6개월 안에 이분이 인터넷 방송 DJ가 됐습니다. 와, 꿈은요 후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할 때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맘스 코칭 그룹 안에 동화책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동화를 쓰는 어머니가 계세요. 꿈을 생각만 하면 꿈으로만 그치지만 계획하고 실천하면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단계가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님들도 지금 꿈 하나 생각하셨죠? 그러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첫 단계, 첫 스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셔도 좋고요. 인터넷에 가셔서 한번 알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잘 아는 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일본의 시인은 100세 때 베스트셀러를 내잖아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이의 우유병을 꼽는 이 순간도 나는 꿈을 꿀 수 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죠. 자, 맘스 코칭 제가 존재대로 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꿈을 꿀 수 있는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드림 네트워크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뭘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의 관점. 이전대로 생각하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결혼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남편이 욕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욕실이 난리인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실을 보면 제가 막 짜증이 나고 막 남편한테도 막 투정 부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코팅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코팅지에 붙여서 유리창에 딱 붙였어요. 자, 그 다음날 열었을 때 욕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깨끗할까요? 안 되는 삶은 것 그렇잖아. 같은데. 삶은 그렇죠. 그렇잖아. 더 난리야. 막 뭐 그 칫솔은 저기 가 있고 면도 머리카락 거품 막 막 휘져 있고 있고 막, 막. 네. 근데 제가 그때 뭘 봤을까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감사. 그런데 제 삶을 바꿔줬던 10초의 기적이에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짜증나고 남편이 믿고 가서 뒤통수 팍 치고 싶은데 그날은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그래 늦게라도 들어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딴 집 안 가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어디야. 그 남편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렇게 생각이 차이군요.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그룹 가운데 이혼 이후에 예전에 떼어놨던 아들과 함께 사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10년 만에 이 아들을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새 남편과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 데려온 아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네. 근데 이 아들이 맨날 인터넷 채팅하고 막 방황하고 이래서 맨날 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분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도 그럴 수 있구나. 감사. 이걸 깨닫고 집으로 가셔서 아들이 그날도 막 오락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민아 부른 다음에 무릎을 딱 꿇으셨대요. 엄마가 미안하다. 너도 10년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아팠겠니? 얼마나 두려웠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쵸, 예. 엄마가 왜 이래 이러다가 이 아이가
쏟아놨기 시작하는데 그 침대에서 한 2살 아기처럼 떼글떼글 그러면서 울더래요. 엄마 내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엄마 내가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엄마 내가 얼마나 엄마 품에 안기고 싶었는지 알아? 그 12살 된 아들이. 그래서 밤새 도닥여주고 안아주셨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규칙을 정하셨대요. 일주일에 한 번 새아버지, 동생하고 밥을 먹는 시간을.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갈등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도록 돕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자원봉사자. 그래서 그 상대방을 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도 따라하셔야죠. 당신도 당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볼 때 그래도 새벽 2시에만 들어와 줘도 남의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들어왔었지. 당신도 당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시어머님이 계셔도 어머니도 나름대로 어머니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군요 라고 느낄 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각도를 달리 상대방을 보면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사실 제 삶 가운데 가장 아픈 과거는 저희 친정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제가 개그맨으로 아까 못 웃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황할 때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부르셔서 네가 방황하는 거 더 이상 못 보겠다. 개그맨 그만 내려놔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방송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내가 너가 스타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냥 행복했던 너로 그냥 예전처럼 단순했던 너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말 2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버럭 냈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으세요? 사실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빨리 일어나서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쿵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잠시 후에 쿵소리가 또 들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신 방문이 열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어요. 뇌출혈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잡아줘야 하는 그 딸이 도무지 잡아지지 않은 그 상황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면서 내 인생에 5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아버지에게 원하는 얘기를 할 텐데 나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5분은 되돌려지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3년 6개월을 누워 계셨어요. 식물인간처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쩌면 개그맨도 내려놓고 리포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신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인생을 멈추게 했다는 장본인이라는 그 죄의식이 너무나 컸어요. 근데 3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설날이었어요. 설 전날 제가 방송 일을 마치고 어머님을 이제 시식이 한 다음 아버님 침상에서 이렇게 아버님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졸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가 깜빡 졸았어요. 근데 누군가 저를 탁 쳐요. 그래서 정결에 딱 깼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근데 직감적으로 제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근데 한 번도 저를 잘 바라보지 않았던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시는 날인가 보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손을 들어서. 근데 뭐 워낙 투병을 오래 하셔서 한 50몇 킬로 나가셨는데 제가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입가에 귀를 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괜찮다. 괜찮다. 마지막 유언이셨어요.